너도 네 어미처럼 산짐승 밥이나 되거라! 산 깊은 곳, 장님 용이를 흙바닥에 버리고 비정한 비웃음과 함께 가마는 멀어졌습니다. 가마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순간 용이는 흙을 툭툭 털고 꼿꼿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항상 굳게 감고 있던 눈을 갑자기 번쩍 뜨더니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장님인 줄로만 알았느냐? 라고 낮게 읊조렸지요. 장님 연기를 하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 말하며 버텨온 지옥 같은 인내의 시간. 이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둘째 아들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야담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영상이 5초 뒤 시작됩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 바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도성에서 가장 세세한 전기가 흐른다는 양반가 대감집에는 마음씨가 비단결보다 곱기로 소문난 작은 마닐 월매와 그녀의 전부이자 기쁨인 아들 용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월매는 비록 신분은 낮았으나 그 인품이 고결하여 집안 노비들까지도 어머니처럼 따랐고 아들 용이는 10살도 되기 전에 사서삼경을 뗄 정도로 영특하여 대감의 지극한 총애를 받았답니다. 어느 날 저녁 인자한 대감은 온 집안 식구들을 사랑채로 불러 모으고는 등불 아래에서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중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내 이제 기력이 다해가니 집안의 기틀을 바로잡으려 한다. 장남에게 가업을 잇게 하되 내 재산의 절반은 영특한 둘째 용이와 그를 보필한 월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겠노라.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중앙에 앉아있던 안방마님의 안색은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버렸으며 옆에 있던 장남의 눈에는 독사 같은 시기심이 서렸지요. 안방마님은 겉으로는 소매로 입을 가리며 대감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그날 밤 그녀의 방에서는 장남과 함께 피비린내 나는 모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천한첩의 자식에게 내 몫을 뺏길 수는 없습니다. 저들을 당장 치워버려야 합니다. 장남의 악독한 말에 안방마님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속여 보관하던 무서운 독초를 꺼내 들었답니다. 이튿날 오후 안방마님은 평소와는 달리 아주 화사한 옷을 입고 월매의 방을 직접 찾아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약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었구나. 너희 모자의 기력을 보하기 위해 내 친정에서 공수해온 귀한 약이니 어서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마시거라. 안방마님의 가식적인 미소에 속은 어머니 월매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아들 용이에게 먼저 약을 권했습니다. 용이야, 안방마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너부터 한 모금 마시고 남은 것은 내가 마시마. 용이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그 약을 들이켰고 어머니 또한 아들이 남긴 약을 소중하게 모두 마셔버렸지요. 그러나 그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두 사람의 뱃속은 마치 뜨거운 불덩이가 들어간 듯 뒤틀리기 시작했고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이 밀려왔답니다. 용이는 정신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어머니를 보며 어머니 라고 울부짖었으나 곧이어 눈앞이 시커멓게 변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안방마님은 방문 밖에서 그 비명소리를 들으며 이제야 가문의 모든 것이 자기 아들의 손에 들어왔다며 조용히 어둠 속에서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용이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그를 반긴 것은 따스한 햇살이 아니라 차갑고 무거운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온몸은 매를 맞은 듯 아파왔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용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방 안에서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느꼈지요. 어머님,
아직 숨줄이 붙어 있습니다. 아이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장남의 그 차가운 목소리에 용인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으나 이내 이어지는 안방마님의 목소리는 더욱 잔인했습니다. 둘 다 죽으면 대감이 의심할 게다. 다행히 저 계집은 눈이 멀어 평생 송장처럼 살게 되었고 아들놈도 깨어난들 평생 어둠 속에서 기어다닐 게다. 안방마님은 이어 눈먼 병신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개밥보다 못한 음식을 주어 서서히 말려 죽이자며 낄낄거렸답니다. 용인은 감은 눈꺼풀 아래로 흐르는 피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잠시 후 안방마님은 용이가 깨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와 날카로운 은비녀를 꺼내 용이의 눈동자 바로 앞까지 가져다 댔지요. 이놈아, 들리느냐? 네 어미는 이미 장님이 되었고 너도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다. 억울하면 눈을 떠서 나를 한번 쳐다보거라. 서늘한 비녀의 끝이 속눈썹에 닿을듯 말듯 스쳐 지나갔지만 용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연기를 이어갔답니다. 며칠 뒤 용이는 정신을 차린 듯 일어나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왜 세상이 이토록 캄캄한 것입니까? 용이는 일부러 문지방에 머리를 찌으며 엉엉 울었고 그 처절한 모습에 안방마님은 정말 병신이 되었구나라며 비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악당들이 멀어지자 용이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가냘픈 신음 소리를 듣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로 눈이 멀어 아들의 이름만 부르짖고 있었고 용이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도 지금은 다가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이를 갈았지요. 용이는 그날 밤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밤하늘을 보지도 못한 채 하늘에 계신 신령님께 목숨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 말하고 들리는 것을 듣지 못한 척하며 내 반드시 저 악독한 자들의 죄를 만천하에 밝히겠노라고 말입니다. 소년 용이의 가슴 속에는 이제 어린아이의 순진함은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줄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만이 시퍼렇게 자라나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용이는 자신의 눈을 스스로 가둔 채 짐승보다 못한 대접을 견뎌야 하는 지옥 같은 장님 연기의 길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용이와 어머니 월매에게 닥친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먼 두 모자를 방치하는 것조차 안방마님에게는 큰 짐이었고 눈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안방마님은 자신의 충복이자 집안의 거친 일을 도맡아 하는 머슴 돌쇠를 은밀하게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등불 아래 비친 안방마님의 얼굴은 독사처럼 서늘했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차마 인간으로서 내뱉지 못할 끔찍한 명령이 떨어졌답니다. 저 눈먼 월매 계집을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하거라. 아무도 모르게 깊은 산속 짐승들이나 다니는 길목에 버리고 오란 말이다. 돌쇠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안방마님이 내민 두툼한 돈주머니를 보고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지요. 걱정 마십시오, 마님. 내일 아침이면 그 계집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나이다. 그 시각 옆방에서 장님 연기를 하며 숨죽이고 있던 용이는 벽 너머로 들려오는 이 모든 대화를 빠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용이의 손가락은 방바닥을 긁어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 나올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결코 소리를 내어올 수도 당장 뛰어나갈 수도 없었답니다. 어머니 월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들 용이의 손을 더듬어 잡으며
용이야, 배고프지는 않느냐며 자신의 신세보다 아들을 먼저 걱정하고 있었지요. 대감이 집을 비운 어느 날, 밤이 깊어지자 돌쇠는 거칠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 항의할 기력조차 없는 월매를 억지로 지게에 실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입니까? 월매가 버둥거렸지만 안방마님은 먼 발치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답니다. 돌쇠는 마님이 산 구경을 시켜주라 하셨소라며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내뱉고는 지게를 짊어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용인은 방 안에 홀로 남겨진 채 어머니가 멀어져 가는 지게 소리와 울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지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어머니를 직접 구하려 들면 결국 두 사람 모두 안방마님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용인은 어둠 속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방바닥에 엎드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행동을 위해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답니다. 원수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사라지고 집안이 고요해지자 용인은 비로소 그동안 숨겨왔던 힘을 발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집안의 불이 꺼지고 모두가 잠든 고요한 한밤중 용인은 천천히 이부자리를 걷어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소 사람들 앞에서는 땅바닥을 더듬거리며 짚고 다녔던 그 낡은 지팡이를 방구석으로 거칠게 내던져 버렸지요. 그리고는 한 번도 제대로 뜨지 않았던 그 맑고 형형한 눈을 어둠 속에서 번쩍 떴답니다. 용이의 눈은 사나운 짐승처럼 날카롭게 빛났고 낮에 보던 그 멍청한 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오직 살기 어린 기운만이 가득했습니다. 내 놈들이 오늘 밤 내 어머니를 버린 대가를 반드시 뼈저리게 치르게 해주마. 용이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와 돌쇠가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올라간 산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돌부리가 많았지만 용이는 어렸을 때부터 익혀둔 지형지물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리고 있었지요.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할 필요가 없게 된 용이는 맹렬한 속도로 나무 사이를 누비며 돌쇠의 뒤를 바짝 뒤쫓기 시작했답니다. 저 멀리서 거친 숨소리를 내며 지게를 지고 가는 돌쇠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 위에서 덜덜 떨며 울고 있는 어머니의 가냘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이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돌쇠의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돌쇠를 감당할 힘도 없을 뿐더러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가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지요. 용이는 돌쇠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무 뒤에 몸을 숨기며 어머니가 버려질 장소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마침내 깊은 골짜기 끝,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준한 절벽 아래에 다다르자 돌쇠는 무정하게 지게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자, 여기가 마님이 말씀하신 명당이오. 여기서 죽든 살든 운명에 맡기쇼. 돌쇠는 겁에 질려 울부짖는 월매를 뒤로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산 아래로 도망치듯 내려가 버렸답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더듬으며 용이야, 용이야 하고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었지요. 나무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용이의 눈에서 뜨거운 피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돌쇠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사방이 고요해진 깊은 산속,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진 어머니. 월매는 보이지 않는 눈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지. 왜 우리 아들 얼굴도 못 보고 가게 하느냐. 절망에 빠진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릴 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월매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용이옵니다.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월매는 깜짝 놀라 아들의 손을 더듬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용이야? 내가 정말 용이냐? 앞도 못 보는 내가 이 험한 산길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단 말이냐? 용이는 어머니를 가슴에 꼭 안아들이며 그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나지막하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전해드렸답니다. 어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 제 눈은 멀쩡합니다. 저들의 악랄한 계략에서 살아남아 복수를 하기 위해 그동안 장님인 척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쏟아냈고, 용이는 그런 어머니를 등에 업으며 굳은 결심을 말씀드렸지요. 절대 이대로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두지 않습니다. 잠시만 이 산속 노부부의 집에서 안전하게 계셔 주십시오. 제가 아무도 몰래 자주 찾아와 안부를 살피겠습니다. 용이는 어머니를 업고 가시넝쿨을 헤치며 다니다 어느 약초꾼 노부부의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어머니의 목숨을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기력을 회복하고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는 날, 가장 화려한 가마로 어머니를 다시 집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어머니 월매는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며 대견함과 미안함에 목이 메었지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 꼭 살아남겠노라 약속했답니다. 용이는 피눈물을 삼키며 오두막을 나섰고 돌아가는 길에 일부러 자신의 옷을 찢고 살점을 긁어 길을 잃고 헤맨 장님의 모습을 처절하게 꾸몄지요. 밤바람이 뺨에 닿는 눈물을 차갑게 식혔지만 용이의 가슴 속에서는 원수들을 향한 시퍼런 칼날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튿날 새벽 고요하던 대감집 마당에는 잠든 사람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용이의 처절한 곡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이는 피투성이가 된 발로 마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기둥에 머리를 부딪히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답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가 사라졌습니다. 대감마님, 제 어머니를 찾아주십시오. 앞도 못 보시는 분이 밤새 어디로 사라지셨단 말입니까? 용이의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에 놀란 대감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달려나왔고 월매의 방이 텅 빈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대감은 평소 금쪽같이 아끼던 작은 마님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세상을 다 잃은 듯한 얼굴로 소리를 질렀지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냐? 앞도 못 보는 가련한 사람을 누가 데려갔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집안의 모든 머슴을 풀어 온 산천을 뒤지거라. 대감의 진심 어린 통곡과 불호령에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머슴들은 등불과 몽둥이를 들고 사방으로 흩어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을 뒤에서 조종한 안방마님은 겉으로는 소매로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비릿한 미소를 숨기고 있었답니다. 안방마님은 머슴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내어 험한 골짜기는 피해서 수색하는 척만 하라고 지시했고 대감 앞에서는 가증스러운 말로 위로를 건넸지요. 대감, 진정하십시오.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밤중에 나갔으니 냇가에 빠졌거나 이미 산짐승에게 화를 당했을 게 분명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지요. 안방마님의 간교한 방해 때문에 수색대는 며칠 밤낮을 헛수고만 했고 대감은 결국 월매를 찾지 못한 채 방 안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용이는 아버지가 저토록 슬퍼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며 당장이라도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원수의 목을 치기 위해 입술을 깨물며 장님 연기를 이어갔답니다. 안방마님은 대감이 상심한 틈을 타서 재수가 없으려니 이런 일이 생긴다며 집안에서 용이 모자의 흔적을 하나둘씩 지워나갔지요. 용이는 마당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꼭 감은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안방마님이 자신에게 병신놈, 애미 잃고 미쳐가는구나 라며 비웃는 소리를 뼈에 새겼습니다. 대감의 통곡 소리가 잦아들 무렵 용이는 이제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목격자로서 더 깊고 지독한 어둠 속으로 자신을 숨겼답니다. 복수의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용이는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지만 그의 귀는 이제 담 너머에서 속삭이는 악당들의 음모까지 모두 읽어낼 준비를 마쳤지요. 어머니가 사라진 후 대감집의 안방마님은 이제 거칠 것이 없다는 듯 오만한 행동을 일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충복이자 은밀한 정을 나누던 머슴 돌쇠를 대낮에도 안방으로 불러들여 남들의 눈을 피하지도 않은 채 부적절한 행각을 벌였지요. 특히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용이를 보란듯이 돌쇠와 함께 추악한 애정 행각을 벌이며 용이를 조롱했답니다. 돌쇠야, 저놈 꼴 좀 보아라. 제 애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앉아있는 저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지 않느냐? 안방마님의 비릿한 웃음소리에 돌쇠 역시 거들먹거리며 용이의 코앞에서 손을 휘저으며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곤 속삭였습니다. 마님, 정말 저놈은 귀신이 와서 잡아가도 모를 놈입니다. 눈먼 짐승이나 다름없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하지만 용이는 장님 행세를 하면서 용이의 귀는 시간이 지날수록 예민해지고 더 멀리 많은 소리를 듣는 발전을 했습니다. 용이는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원수들의 숨소리와 옷자락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를 배신하는 추악한 대화들을 하나하나 귀로 읽어 내려갔지요. 그의 심장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이 뛰었고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용이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바보처럼 실쭉 웃어 보였답니다. 안방마님은 그런 용이를 발로 툭툭 치며 너도 참 팔자가 편하구나. 세상 돌아가는 꼴을 모르니 말이다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용이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내뱉는 그 가증스러운 웃음소리를 기억하마. 머지않아 그 웃음이 피울음으로 변하게 해주마. 안방마님과 돌쇠는 용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확신하며 대감의 재산을 빼돌릴 구체적인 계획까지 용이의 귀 앞에서 소상히 떠들어댔지요. 용이는 장님이라는 완벽한 방패 뒤에 숨어 그들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재산을 가로채려 하는지 모든 정보를 머릿속 장부에 기록했답니다.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수모와 치욕의 시간이었지만 용이에게는 이 모든 것이 원수들을 파멸로 이끌 소중한 무기가 되고 있었지요. 악취나는 그들의 미래가 깊어질수록 용이의 복수심은 더욱 시퍼렇게 날이 섰고 어둠 속에서 용이의 귀는 이제 그들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예민해져 갔답니다. 안방마님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인 장남 또한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배신할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가 용이 모자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려 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아이의 아버지를 부정한 일에 연루시켜 관하에 고발하고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지요. 용이는 매일같이 장남의 서재 밖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해가 질 때까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장님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장남은 창문 바로 아래에 앉아있는 용이를 보며 저런 병신이 내 동생이라니 가문의 수치로다라며 침을 내뱉고는 자기 방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여
은밀한 계획을 세웠답니다. 용인은 장남이 가짜 장부를 만드는 붓질 소리와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릴 서신을 작성하는 소리를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엿들었지요. 이 서신이 사또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아버님은 꼼짝없이 영모로 몰리실 게다. 그러면 이 집안의 모든 것은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 장남의 섬뜩한 목소리를 들으며 용인은 소름이 돋았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장남이 공부하는 소리까지 청각으로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남이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소리 내어 있는 경전과 문장들을 용인은 마당에 앉아 통째로 머릿속에 외워버렸답니다. 장남은 자신이 읽는 글소리가 용이에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라 생각했겠지만 용이에게 그것은 원수를 갚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지혜의 칼이 되었지요. 용이는 밤마다 모두가 잠든 뒤에 소리 없이 일어나 낮에 들었던 문장들을 손가락으로 방바닥에 써보며 학문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장님으로 살아야 했기에 책 한 권 볼 수 없었지만 용이의 귀는 세상 그 어떤 눈보다 밝게 학문의 진리를 빨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지요. 장남은 동생이 마당에서 바보처럼 졸고 있다고 비웃었지만 사실 용이는 그 시간에도 장남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모든 패를 읽고 있었답니다. 또한 용이는 장남이 비밀리에 숨겨둔 부정한 장부의 위치까지 가구 문이 열리는 방향과 소리의 울림을 통해 정확하게 파악해 두었지요. 아버지를 팔아 제 배를 채우려는 형의 추악한 야욕을 지켜보며 용인은 이제 자신이 장원급제하여 이 가문을 바로 세워야 할 이유를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옥 같은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용이의 학문은 달빛을 머금은 이슬처럼 맑고 깊게 익어가고 있었고 복수의 시간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안방마님은 용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굳게 믿었기에 남들에게 보이면 안 될 중요한 문서들을 용이가 있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꺼내보곤 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안방마님은 방 안에서 장남을 불러놓고 독초를 구입했던 은밀한 장부와 그동안 빼돌린 가문의 재산 내역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용이는 방 한 구석에서 잠든 척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안방마님의 손가락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이 장부를 다 정리한 뒤 방 안의 커다란 자계자 오른쪽 아래 서랍을 열어 비밀스러운 공간에 그것을 집어넣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끼익 하며 가늘게 울리는 가구의 비명, 소리와 묵직한 목재가 맞물리는 그 짧은 진동을 용이는 심장 속에 그대로 새겨 넣었지요. 안방마님이 방을 나간 뒤에도 용이는 한참을 죽은 듯이 엎드려 있다가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이 되어서야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용이는 눈을 감은 채로도 안방마님이 걸었던 발걸음, 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자개장 앞으로 다가갔고 조금 전 들었던 그 위치를 손가락 끝으로 더듬어 찾아냈지요. 장님으로 살며 예민해진 용이의 손끝은 아주 미세한 틈새를 찾아냈고 그 안에서 마침내 어머니를 실명하게 만든 독초의 구입 내역이 적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를 손에 쥔 순간 용이의 손은 분노로 부르르 떨렸지만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며 장부를 원래 자리에 완벽하게 돌려놓았답니다. 지금 당장 이 장부를 대감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지만 아직은 힘이 없는 장님에 불과했기에 더 큰 권력을 쥐어 한꺼번에 원수를 갚아야 함을 알고 있었지요. 용이는 안방마님이 흘린 그 작은 소리 하나를 복수의 단서로 삼아 원수들이 숨겨둔 가장 추악한 비밀의 문을 하나하나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용이를 어둠 속에 갇힌 불쌍한 아이로 보았으나 사실 용이는 그 어둠 속에서 원수들의 목을 조를 밧줄을 차근차근 꼬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모두가 잠든 야밤이 되면 용이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집을 빠져나와 어머니, 월매가 숨어 계신 깊은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지팡이도 없이 어둠을 가르며 산길을 달리는 용이의 발걸음은 오직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오두막에 도착해 창틈으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가느다란 숨소리를 들을 때면 용이는 비로소 지옥 같은 집안 생활에서 얻은 상처를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용이는 차마 방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노부부에게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자신이 가져온 작은 폐물이나 약초를 건네주곤 했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아들이 밤마다 잠을 줄여가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나이다. 머지않아 어머니를 해치려던 저들을 발밑에 무릎 꿇리겠습니다. 용이는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다시 산을 내려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등불을 켜면 안방마님에게 들통날 것이 뻔했기에 용이는 달빛에 의지하거나 혹은 아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가락으로 방바닥에 글자를 쓰며 경전을 외웠지요. 낮 동안 담 너머로 들었던 장남의 글 읽는 소리는 용이의 머릿속에서 선명한 문장이 되어 다시 살아났고 용이는 그것을 수만 번 되새기며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었답니다. 종이와 붓이 없어도 용이의 손바닥은 이미 수천 자의 문장이 새겨진 책이나 다름없었고 그의 머리는 조선팔도 그 어떤 선비보다 명쾌한 논리를 세워 나갔지요. 내 반드시 이번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여 임금님으로부터 이 가문을 바로 세울 힘을 얻으리라. 피곤함이 몰려와 눈꺼풀이 감길 때마다 용이는 자신의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며 정신을 차렸고 어머니가 흘린 피눈물을 생각하며 학문의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장님이라는 위장은 그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켰지만 오히려 잡념을 없애고 오직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답니다. 낮에는 침을 질질 흘리는 바보 같은 장님으로 밤에는 천하를 호령할 기운을 품은 천재 선비로 살아가는 용이의 이중생활은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어느덧 용이의 가슴 속에는 복수를 향한 뜨거운 불꽃과 세상을 이끌어갈 깊은 지혜가 하나로 뭉쳐 거대한 폭풍이 되어 터져 나올 준비를 마치고 있었지요. 용이는 안방마님의 자개장에서 찾아낸 그 낡은 장부 한 권을 가슴에 품고 수만 번을 되뇌며 그 안에 적힌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장부에는 6년 전 어머니를 실명하게 하고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그 독초의 이름과 그것을 건네준 약초꾼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안방마님은 그 장부가 자신의 죄를 증명하는 칼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여전히 장님인 용이 앞에서 마음 놓고 장부를 들여다보곤 했답니다. 용이는 모두가 깊이 잠든 어느 금은밤 다시 한번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 장부 속에 적힌 그 약초꾼의 거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기억 속의 지도를 따라 도성 외곽의 으슥한 숲길을 한참이나 달린 끝에 마침내 숲 안쪽에 숨겨진 허름하고 기괴한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지요. 오두막 마당에는 사람의 몸을 마비시키거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온갖 독초들이 지독한 냄새를 풍기며 널려 있었답니다. 용이는 숨을 죽이고 창틈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곳에서 안방마님과 은밀하게 거래를 이어오던 늙고 탐욕스러운 약초꾼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자의 멱살을 잡고 배후를 밝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용이는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지요. 지금 이자를 잡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낚는 것에 불과하며 장원급제라는 거대한 그물을 던져 안방마님과 장남까지 한꺼번에
엮어 넣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인은 약초꾼이 잠든 사이 오두막 주변의 지형과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을 하나하나 눈과 머리에 완벽하게 저장해 두었답니다. 그는 혹시라도 자신의 흔적이 남을까봐 발걸음 소리조차 내지 않고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제 복수를 위한 모든 준비물은 갖추어졌고 누가 독을 샀는지와 누가 독을 팔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를 용의는 손에 쥐게 된 것이지요. 안방마님은 용의가 여전히 방구석에서 지팡이를 짚고 허우적대는 줄 알고 비웃고 있었지만 사실 용의는 이미 그녀의 목을 옥죄는 밧줄의 끝을 잡고 있었답니다. 어둠 속에서 용의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원수들의 파멸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었지요. 용의는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증명할 그날만을 기다리며 다시 한번 장님의 가면을 깊게 눌렀었답니다. 소년이었던 용의는 이제 어느덧 건장하고 기품 있는 청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집안 사람들 앞에서는 침을 흘리며 더듬거리는 바보 장님의 모습이었지요. 지난 6년 동안 용의는 낮에는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온갖 수모를 견뎠고 밤에는 피눈물을 흘리며 1000권이 넘는 경전을 통째로 머릿속에 집어넣었답니다. 장남이 서재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내어 있던 그 모든 지식은 담벼락 아래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용의의 귀를 통해 가장 날카로운 지혜의 칼로 변해 있었지요. 용의는 종이 한 장, 붓 한 자루 만져보지 못했으나 밤마다 방바닥에 손가락으로 수만 번 글자를 쓰며 조선에서 가장 유려한 필체까지 완성했답니다. 내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저들의 목줄을 죄리라.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아버지를 배신한 저 악독한 자들을 심판하리라. 공부를 하다 지쳐 쓰러질 때마다 용의는 산속 오두막에서 자신을 기다릴 어머니를 생각하며 허벅지를 송곳으로 찌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월매는 아들이 장님이 된 줄로만 알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들의 안위만을 빌고 계셨기에 용의는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단 한순간도 나태해질 수 없었지요. 안방마님과 장남은 그동안 대감의 재산을 조직적으로 빼돌리며 가문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용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용의를 볼 때마다 저 쓸모없는 병신놈은 언제쯤 죽어 없어질까라며 가시 돋친 말을 내뱉었지만 용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차갑게 웃었답니다. 드디어 도성 한복판에 나라의 큰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에 방이 붙었다는 소식이 온 집안에 전해졌습니다. 장남은 자신이 장원을 하여 아버지를 완전히 몰아낼 생각에 기고만장하여 축배를 들었고 안방마님은 벌써부터 안주인 행세를 하며 거드름을 피웠지요. 하지만 용의는 낡은 지팡이를 손에 쥐고 마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결전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학문과 분노,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하나의 화살로 만들어 원수들의 심장을 겨냥하고 있었지요. 비천한 장님의 누더기 옷 속에 숨겨진 용의의 기운은 이제 평범한 인간의 수준을 넘어 세상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되어 꿈틀대고 있었답니다. 용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깊게 절을 올렸고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갈 마지막 발걸음을 준비했습니다. 기나긴 밤은 가고 이제 진실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낼 찬란한 개안의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조선 팔도의 수재들이 모여 실력을 겨루는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온 집안이 장남의 장원급제를 기원하며 북적이는 가운데 안방마님은 평소와 달리
아주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용희의 방을 찾았지요. 용희야, 오늘 내 형님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떠난단다. 너도 방구석에만 있지 말고 같이 가마를 타고 가서 세상 구경도 하고 사람 사는 소리도 들어보지 않겠느냐? 안방마님의 갑작스러운 친절의 대감은 부인이 어찌 이리 마음이 깊소라며 감격했지만 용희는 그 달콤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이미 느끼고 있었답니다. 용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어머니 정말 저도 가도 되는 것입니까? 라며 바보처럼 기뻐하는 연기를 했지요. 안방마님은 용희를 화려한 가마에 태우고는 겉으로는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배웅하는 척했지만 사실 그 가마는 용희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움직이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마가 한양을 향해 한참을 가던 도중 안방마님은 미리 매수해둔 가마꾼들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냈답니다. 가마는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을 벗어나 점점 더 깊고 험한 산속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지요. 용희는 가마 밖에서 들려오는 산새 소리와 거친 나뭇가지가 가마 벽을 긁는 소리를 들으며 안방마님이 6년 전 제 어머니에게 했던 짓을 자신에게도 되풀이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안방마님은 가마 문을 살짝 열고는 겁에 질린 척하는 용희를 내려다보며 아주 낙후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이놈아, 내 애미가 간 길을 너도 가야겠다. 여기서 산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너 같은 병신에게는 가장 어울리는 결말이지 않겠느냐? 안방마님은 가마꾼들을 시켜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낭떠러지 근처에 용희를 내팽개치듯 버리라고 명했습니다. 용희는 짐짓 바닥을 구르며 어머니, 여기가 어디입니까? 저를 버리지 마세요. 고 울부짖으며 마지막까지 완벽한 장님 연기를 펼쳤지요. 안방마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마를 돌려 한양으로 떠나버렸고 깊은 산속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 소리와 홀로 남겨진 용희의 가냘픈 그 느낌만이 감돌았답니다. 하지만 안방마님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가마에서 내던져진 용희의 입가에 아주 찰나의 순간 차가운 승리의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방마님이 탄 가마가 멀어지고 정막만이 감도는 깊은 산속 바닥에 엎드려 울던 용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자신의 손발이 되어 주었던 낡은 지팡이를 깊은 계곡 아래로 미련 없이 던져버렸지요. 그리고는 항상 굳게 감고 있던 그 눈을 번쩍 뜨며 6년 동안 갈고 닦은 맹수와 같은 기운을 온몸으로 뿜어냈답니다. 당신의 그 얄팍한 머리가 결국 당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것이다. 지옥에서 돌아온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할지 똑똑히 보여주마. 용희는 산속 지형을 훤히 꿰뚫어 보듯 거침없이 숲을 헤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6년 동안 밤마다 산길을 오르내리며 어머니를 뵈러 다녔던 용희에게 이런 산길은 오히려 한양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나 다름없었지요. 한편 한양의 과거 시험장은 장원급제를 노리는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안방마님과 장남은 승리를 확신하며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은 속으로 그놈은 벌써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겠지라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때 시험장 정문 쪽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함께 비명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먼지와 흙탕물로 범벅이 된 누더기 옷을 걸치고 머리카락은 산발을 한 채 지팡이도 없이 당당하게 걸어오는 한 청년이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그는 다름 아닌 안방마님이 깊은 산속에 버리고 왔던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용이었습니다. 장남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에 들고 있던 붓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안방마님은 귀신을 본 듯 사색이 되어 비명을 지르고 말았답니다. 저놈이 어떻게 여기에
분명히 산속 깊은 곳에 버려두었거늘. 안방마님의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지만 용인은 그들을 보지도 않은 채 오직 시험장 중앙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은 어디서 저런 거지가 시험을 보러 왔느냐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용이가 내뿜는 서늘하고도 웅장한 기운에 압도되어 감히 길을 막아서지 못했지요. 용이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 바로 앞을 지나가며 아주 나지막하게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진실은 눈을 뜨는 법이지요. 이제부터 제 진짜 실력을 구경해 보시겠습니까? 용이의 그 말 한마디에 안방마님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과거 시험장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기이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뚫고 돌아온 청년 용이의 위대한 복수가 이제 수천 명의 선비가 지켜보는 과거 시험장에서 그 화려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답니다. 조선 최고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장인 창경궁. 앞마당은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선비들의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은 명문가 자제들이 저마다 붓과 먹을 챙기며 거드름을 피울 때 그들 사이로 누더기를 걸친 용이가 지팡이 하나 없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지요. 시험장 문턱에서 그를 본 유생들은 코를 틀어주며 미친 사람을 보듯 소리를 질렀답니다. 어허, 여기가 어디라고 저런 거지가 들어온단 말이냐. 그것도 눈먼 장님이 과거를 보겠다고? 세상이 말세로구나. 장남은 시험장 한가운데 앉아 그런 용이를 보며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고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안방마님은 손을 파르르 떨며 분노를 사기고 있었지요. 장남은 보란듯이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저놈은 우리 집에서 밥이나 얻어먹던 장님 놈인데 머리가 어떻게 된 모양입니다. 글자 하나 못 보는 놈이 시험지에 낙서나 하러 온 것이 분명하니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는 화살처럼 용이의 가슴에 박혔지만 용이는 그 어떤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주변의 선비들은 용이가 자리에 앉자마자 냄새가 난다, 재수가 없다며 자리를 옮기는 소동을 피웠지만 용이는 그저 고요하게 눈을 감고 있었지요. 용이는 6년 전 독초를 마시고 쓰러졌던 그날부터 오늘 이 순간을 위해 수천 번의 모욕을 견디며 항문에 칼날을 갈아왔음을 되새겼답니다. 안방마님은 속으로 저놈이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장님이 글을 쓸 수는 없을 터라며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드디어 임금님이 직접 정하신 과거 시험의 주제가 적힌 커다란 게시판이 시험장 중앙에 높이 세워졌지요. 게시판이 공개되자마자 여기저기서 선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그 주제가 수십 년 내에 가장 어렵고 심오한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민에 빠진 그 정막 속에서 오직 용이만은 입가에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를 띄웠답니다. 그는 6년 동안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긴 수만 권의 책들을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치게 하며 진실을 밝힐 마지막 준비를 마쳤지요. 비웃음과 멸시가 가득했던 시험장은 이제 무거운 정적 속에 잠겼고 용이의 가슴 속에서는 폭발할 듯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답니다. 시험관이 시험의 시작을 알리는 징을 울리자 장내에는 붓을 놀리는 소리만 가득할 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종이에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할 때 용이는 여전히 감고 있던 눈을 뜨지 않은 채 붓을 가만히 쥐고만 있었지요. 이를 본 장남은 그럼 그렇지 장님이 그를 어찌 보겠느냐며 비아냥거리며 자신의 답안지를 채워 나갔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님인 줄만 알았던 용이가 갑자기 항상 굳게 감고 있었던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은 6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고 투명하면서도 맹수와 같은 날카로운 광채를 내뿜었지요. 항상 굽어있던 용이의 어깨가 펴지고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운에 옆자리에서 글을 쓰던 유생들은 붓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용이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자신을 비웃던 장남과 저 멀리 안방마님을 향해 천둥과도 같이 웅장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내 눈에는 내 놈들이 지은 추악한 죄악이 이토록 선명하게 보이거늘 어찌 한낱 종이 위에 글자가 보이지 않는다 하느냐. 용이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시험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임금님의 대리인으로 온 시험관들조차 그 기운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안방마님은 용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마치 염라대왕 앞에 선 듯한 공포를 느끼며 비명을 지르려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만 벙긋거렸답니다. 용이는 이제 망설임 없이 붓을 들어먹을 적셨고 마치 물 흐르듯 유려하고도 힘있는 필체로 답안지를 거침없이 채워나갔습니다. 그는 6년 동안 장님으로 지내며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익힌 나라를 바로 세울 원칙과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진정한 의리에 대해서 내려갔지요. 용이의 붓끝이 지나간 자리에는 금방이라도 종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생동감 넘치는 글자들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답니다. 시험관들이 용이의 답안지를 미리 살펴보다가 그 놀라운 논리와 기품 있는 문장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신령이 쓴 글이로다. 조선 개국 이래 이토록 완벽한 답안은 본 적이 없구나. 용이는 마지막 점 하나를 찍고 붓을 내려놓았고 그의 눈에는 6년 동안 참아왔던 승리의 불꽃이 달빛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채점이 끝나기도 전에 장내에는 이미 누더기를 입은 천재 장님이 장원을 차지했다는 소문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안방마님과 장남은 자신들이 판 무덤에 스스로 빠졌음을 직감하며 사색이 되었고 용이는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눈부신 태양을 마주했답니다. 진실은 결코 가릴 수 없으며 어둠 속에서 갈고 닦은 칼날은 이제 원수들의 심장을 향해 가장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용이가 과거 시험에서 당당히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대감집 담장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장남의 합격만을 기다리던 안방마님은 장남의 이름 대신 죽은 줄 알았던 용이의 이름이 가장 높은 자리에 불리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사색이 되었지요. 장남 또한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손에 들고 있던 붓을 꺾어버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내 머리를 굴리며 살아남기 위한 비열한 태세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놈이 장원급제를 했다면 이제 나라의 큰 관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놈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저지른 일이 들통난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안방마님은 아들의 말에 무릎을 치며 방금까지 도끼를 내뿜던 눈빛을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짓는 연기를 시작했답니다. 그녀는 용이가 시험장에서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대감 앞에서 온갖 요란을 떨며 용이의 성공을 축하하는 척했지요. 대감, 제가 용이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올렸는지 아십니까? 우리 용이가 장님이 아니었다니. 이 어미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 기적이 일어난 것이 분명합니다. 대감은 꿈에 그리던 아들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에 기뻐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었고 안방마님은 그 곁에서 가증스러운 눈물을 닦으며
하인들에게 잔치 준비를 명했습니다. 안방마님은 한양에 있는 용의에게 사람을 보내 내 장원급제를 축하하기 위해 온 마을 사람을 불러 성대한 잔치를 열 터이니 어서 고향집으로 내려오너라라는 거짓 서신을 전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내에는 여전히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으니 잔치라는 화려한 무대를 만들어 용의가 방심한 틈에 다시 한 번 독을 먹여 영원히 입을 막아버릴 계획이었지요. 용의는 한양에서 이 서신을 전해받고는 원수들이 자신을 다시 함정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는 사실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큰어머님의 정성에 감사하며 곧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답장하며 안방마님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그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빠지게 할 마지막 한 수를 준비했답니다. 안방마님은 잔치 음식을 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으나 그것은 곧 자신들의 죄를 묻는 마지막 만찬이 될 것임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뒤바뀐 운명 속에서 원수들은 살기 위해 아부를 떨고 용의는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지켜보며 차가운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갈고 있었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는 임금님의 부름을 받아 궁궐 안으로 위엄 있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용의의 영특한 학문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강직한 기운과 범상치 않은 지혜에 크게 감탄하며 그에게 특별한 관직을 제수하셨지요. 그대는 억울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는 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어라. 부패한 자들을 심판할 암행어사의 임무를 맡기노라. 용의의 품 안에는 이제 서슬퍼런 구릿빛 광채를 내뿜는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가 묵직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마패는 단순히 높은 권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6년 동안 어둠 속에서 흘린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줄 유일한 정의의 도구였답니다. 궁궐을 나온 용의는 어사 행차를 준비하는 한편 자신을 잔치에 초대한 안방마님에게 다시 한번 서신을 보내 잔칫날에 맞춰 당당하게 행차하겠소라고 못을 박았지요. 하지만 용의는 집으로 곧장 향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이 잔치 준비에 들떠 방심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어머니를 먼저 모셔올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잠시 내려놓고 소박한 선비 차림으로 갈아입은 뒤 가슴 속에는 마패를 단단히 품고 고향집이 아닌 산속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안방마님은 용의가 집으로 바로 내려오고 있을 것이라 굳게 믿으며 약초꾼으로부터 공수한 독초를 어디에 숨길지 고민하며 사악한 미소를 지었지요. 장남 또한 동생이 내려오면 그 앞에서 굽실거리는 척하다가 단숨에 처리하자며 어머니와 함께 추악한 모의를 이어갔답니다. 용의는 말에 올라타 고향으로 내려오는 길 내내 6년 전 자신을 지게에 실어 산속에 버리려 했던 그 어두운 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년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를 되찾으러 가는 당당한 암행어사로서의 발걸음이었지요. 용의의 품속에서 흔들리는 마패 소리는 마치 악인들의 심장을 겨누는 경고의 종소리처럼 산천을 울리고 있었답니다. 그는 어머니를 먼저 뵙고 마패를 보여드린 뒤 어머니와 함께 그 가증스러운 잔치판에 들이닥칠 순간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말발굽 소리를 높였지요. 용의는 암행어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제수받고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긴 곳은 화려한 잔치가 열릴 집이 아니라 어머니 월매가 숨어 계신 깊은 산속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는 어사복을 잠시 벗어두고 평범한 선비 차림을 한 채 산길을 달리고 달려 6년 전 어머니를 눈물로 맡겼던 그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지요. 오두막 마당에서는 백발이 성성해진 노부부가 여전히 정성스럽게 약초를 말리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어머니 월매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아들의 옷가지를 만지며 기도를 올리고 있었답니다. 용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 어머니, 저 용이가 왔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부르자 월매는 깜짝 놀라 아들의 손을 더듬으며 버선발로 달려 나왔습니다. 용이야, 정말 우리 용이냐? 과거를 보러 간다던 내가 어찌 이리 빨리 돌아왔단 말이냐? 혹여나 몸이라도 상한 것은 아니냐? 용이는 어머니를 품에 꼭 안아들이며 품 안에서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암행어사의 상징인 마패를 꺼내어 어머니의 거친 손바닥 위에 올려드렸지요. 어머니, 이것을 만져보십시오. 소자가 마침내 장원급제를 하여 임금님의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월매는 손끝으로 느껴지는 묵직한 구리 마패의 감촉을 느끼며 아들이 그동안 겪었을 그 모진 세월과 노력을 생각하니 목이 메어 말을 잊지 못했답니다. 용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오열하며 지난 6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피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냈지요. 어머니, 이제 본래의 집으로 가십시다. 어머니를 버리고 비웃었던 저 추악한 인간들에게 어머니가 이 집안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줄 것입니다. 노부부는 이 감동적인 재회를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훔쳤고 용이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은혜는 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집으로 가셔서 악인들이 심판받는 과정을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용이는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가마에 모시고 산을 내려오며 가슴 속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정의를 실현할 뜨거운 의지를 가득 채웠답니다. 어머니 월매는 아들의 든든한 등을 느끼며 6년 만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고 두 모자의 행차는 이제 복수의 마지막 무대를 향해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머니를 안전한 곳에 모신 용이는 이제 원수들의 목을 칠 마지막 증거를 잡기 위해 관군들을 이끌고 깊은 숲속 약초꾼의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달빛조차 숨어버린 어두운 밤, 용이는 암행어사의 위엄을 갖춘 채 횃불을 든 관군들과 함께 순식간에 약초꾼의 집을 포위했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방 안에 있는 자는 당장 나와 무릎을 꿇으라. 관군의 우렁찬 함성에 놀라 자다 깨어 나온 약초꾼은 수많은 횃불과 날카로운 칼날 앞에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용이는 서늘한 눈빛으로 약초꾼을 내려다보며 그가 안방마님으로부터 받은 최신 독초 구입 장부와 금부치들을 증거물로 내밀었습니다. 6년 전부터 지금까지 안방마님의 명을 받아 독초를 건네준 사실을 내 놈이 어찌 부정하겠느냐? 내 입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다. 탐욕스러웠던 약초꾼은 용이의 위엄에 눌려 머리를 조아리며 안방마님이 이번 잔치 때 용이를 죽이기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한 독을 사갔다는 사실을 낱낱이 자백했지요. 나으리 제발 살려주십시오. 안방마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번 잔치 음식에 넣으라며 전해준 그 독은 단 한 방울만으로도 즉사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약초꾼은 벌벌 떨며 그동안 안방마님과 주고받았던 비밀, 서신과 독초의 종류가 적힌 문서를 모두 내놓으며 목숨을 구걸했답니다. 용이는 그 추악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안방마님이 자신을 환대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칼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약초꾼을 튼튼한 포승줄로 묶어 증인으로 확보하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독초의 정체까지 완벽하게 파악해 두었지요. 이놈을 단단히 가두어라. 내일 잔칫날 이자가 안방마님의 면전에서 모든 진실을 뱉어내게 할 것이다.
용인은 관군들에게 엄명을 내린 뒤 멀리 보이는 대감집의 등불을 바라보며 복수의 마지막 단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안방마님은 지금쯤 잔치 음식의 독을 타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겠지만 용인은 이미 그 독이 담긴 잔을 그녀의 입으로 되돌려줄 준비를 마쳤지요.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용희의 심장은 정의의 불꽃으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이제 곧 벌어질 마지막 만찬은 악인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시간이 될 것임을 확신했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아들의 마지막 반격이 이제 횃불의 불꽃처럼 선명하게 타오르며 원수들의 집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대감집 마당은 둘째 아들 용희의 장원급제를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사방에는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와 달콤한 술 향기가 진동했고 흥겨운 꽹과리 소리와 피리 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퍼져나갔지요. 안방마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입이 귀에 걸린 채 손님들에게 술을 권하며 거드름을 피웠으나 그녀의 품 안에는 용희의 숨통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독약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장남 역시 내 동생이 나라의 큰 인재가 되었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며 가식적인 웃음을 흘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직 용희를 죽이고 가문을 독차지할 궁리뿐이었지요. 용희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안방마님은 버선발로 달려나와 우리 귀한 아들, 어서 오너라며 용희를 가장 높은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평화롭던 잔치 마당의 대문이 마치 벼락이 치듯 쾅 소리를 내며 박살 나듯이 열렸고 하늘을 뒤흔드는 우렁찬 호통 소리가 사방을 압도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시퍼런 칼날을 든 관군들이 횃불을 밝히며 마당으로 들이닥치자 흥겨웠던 풍악 소리는 단번에 멈추고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지요. 당황한 대감이 이게 대체 무슨 무례한 짓이냐 소리를 질렀지만 상석에 앉아있던 용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품 안에서 눈부신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눈부신 구릿빛 광채가 안방마님의 눈을 찌를 듯 빛나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였고 안방마님은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관군들의 뒤를 따라 6년 전 산속에 버려져 죽은 줄로만 알았던 어머니, 월매가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어머니는 비록 앞은 보지 못했으나 아들 용희의 기운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고 그 옆에는 어머니를 보살펴준 산속 노부부와 포승줄에 묶인 약초꾼이 버티고 서 있었답니다. 용희는 서리빨보다 차가운 눈빛으로 안방마님과 장남을 내려다보며 6년 동안 심장에 박아두었던 분노의 목소리를 나지막하게 뱉어냈습니다. 나를 위한 잔치라 하여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손님들을 모셔왔소. 안방마님과 형님은 어찌하여 내 어머니를 보고도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오? 마당을 가득 채운 백성들은 죽었다던 작은 마님이 살아 돌아온 기적 같은 광경에 웅성거렸고 안방마님은 마치 염라대왕 앞에 선 듯한 공포에 질려 입만 벙긋거렸답니다. 6년의 기나긴 밤을 장님으로 살며 피눈물을 삼켰던 용희의 위대한 복수가 이제 수많은 증인 앞에서 그 장엄하고도 서늘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지요. 대감은 지팡이를 짚은 채 앞을 보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월매의 가련한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손을 떨며 다가갔습니다. 부인, 이게 정말 당신이 맞소. 6년 전 산짐승에게 화를 당해 죽었다던 당신이 어찌 이리 살아 돌아왔단 말이오. 대감의 목소리를 들은 월매는 아들 용희의 손을 꼭 잡으며
대감마님 소첩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집안의 진실을 보러 왔나이다 라며 오열을 터뜨렸지요.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울 때 용인은 아버지를 향해 절절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지난 6년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소자가 장님인 척하며 저들의 발치에서 기어다닌 것은 오직 어머니를 살리고 가문의 악마들을 잡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용인은 어머니를 보살펴준 노부부를 가리키며 비단옷을 입은 안방마님보다 이분들이 훨씬 더 고귀한 분들임을 백성들 앞에서 만천하에 알렸답니다. 이분들은 산속에서 굶어 죽어가는 제 어머니를 자식처럼 돌봐주신 은인들이십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저 자리에 앉은 안방마님이 아니라 바로 이 가난하지만 의로운 분들이지요. 안방마님은 여전히 이것은 꾸며낸 일입니다. 저 장님, 모자가 나를 모함하려고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라며 마지막까지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포승줄에 묶여 마당 한가운데 꿇어 앉아 있던 약초꾼이 나으리 이미 모든 것을 자백했나이다 외치자 안방마님의 안색은 흙빛으로 변했지요. 장남 또한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용의가 내미는 6년 전의 독초 구입 장부와 비밀 서신들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대감은 안방마님과 장남이 꾸민 그 끔찍한 음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배신감과 슬픔에 가슴을 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의 손에 놀아나 이토록 천인공노할 짓을 묵인했단 말이냐? 내 손으로 이 집안을 망쳤구나. 대감의 절규가 잔치 마당을 뒤흔들었지만 용인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안방마님을 쏘아보며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비참한 심판뿐임을 예고했지요. 어머니 월매는 아들의 손을 잡고 용이야,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며 아들을 말렸으나 용인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전까지는 멈출 생각이 없었답니다. 잔치 음식들은 여전히 기름진 냄새를 풍기고 있었으나 이제 그 음식들은 악인들의 죄를 묻는 가장 무거운 형벌의 도구가 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시청자들의 가슴을 뻥 뚫어줄 사이다 같은 심판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용의의 어깨 위로는 6년의 서름을 씻어내는 정의의 달빛이 찬란하게 내리쬐고 있었답니다. 잔치 마당의 분위기는 이제 흥겨운 축제에서 서슬퍼런 심판의 장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용인은 안방마님 앞에 놓인 화려한 술병과 정갈하게 차려진 산의 진미를 가리키며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큰어머님과 형님께서 저를 위해 이토록 귀한 음식을 준비하셨으니 그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고 눈물겹사옵니다. 저를 보필하느라 애쓰셨으니 이 술과 음식을 먼저 드시는 것이 도리인 듯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술잔을 잡으려던 장남의 손은 마치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고 안방마님은 숨이 턱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지요. 음식 속에 약초꾼으로부터 공수해온 치명적인 독초가 들어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본인들이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이 상차림은 음식이 아니라 죽음의 덫이었답니다. 용인은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안방마님에게 직접 건네며 그녀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고는 숨막히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왜 드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제가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된 것이 그리도 슬픈 일입니까? 아니면 이 술 속에 제가 마시면 안 될 것이라도 들어있는 것입니까? 안방마님은 이마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려 화장이 지워질 정도였고 옆에 있던 장남은 구역질이 나는 듯 입을 막으며 뒷걸음질을 쳤답니다. 대감이 분노에 차서 무엇하느냐? 아들이 권하는 축하주를 어서 마시지 않고
라고 호통을 치자 안방마님은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찧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대감마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다시 한번 독을 탔나이다. 저놈을 죽이고 재산을 다 차지하려 그랬나이다. 안방마님의 추악한 자백이 터져 나오자 장남 또한 무릎을 꿇고 전부 어머니가 시킨 일입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라며 지에 팔아넘기는 비겁한 본색을 드러냈지요. 마당에 모인 백성들은 이 천인공노할 악행에 분노하며 돌을 던지고 욕설을 퍼부었고 대감은 피눈물을 흘리며 원수들을 향해 지팡이를 내던졌답니다. 용인은 그제야 술잔을 바닥에 쏟아버렸고 술이 닿은 흙바닥은 보글보글 거품을 일으키며